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확신. 네. 반드시 이혼시킬 거야. 승소 확률 100%. 네. 이달에 반드시 많이 받아낼 거야. 평생 먹고 살게 해줄 거야.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신감.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그 성원숙 최고위원님. 주다르크 잘 왔다. 기대고 싶다. 뭐 제가 이 가날픈데 기대고 싶어요. 그러나 자신감. 그렇다고 해서 저 여자 무대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력을 갖추고 자꾸 이해시키고 손잡아주고 때로는 눈물도 같이 흘려주고 그러면 야, 저 찐이다. 민주당 진짜 믿을만해. 그게 정치에 관심을 점점 갖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민주당이 여태 잘해온 거예요. 그게 되살리는데 위축되지 마세요. 시간이 길어지는 관계로 현장 질문 한 3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착순이니까요. 빨리 손 들어주세요. 마이크 갑니다. 거기. 예. 마이크 갑니다. 저는 항상 추 장군님이라고 합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네. 그 혼자서 그냥 무릎하게 스카프 메고 혼자서 오실 때 어느 한 번 도와주는 거 없었어요. 난 민주당원입니다. 원내당원이거든요. 그때 그거 보고 추 장군님 진짜 존경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내가 많습니다. 근데 묻고 싶은 것은 네. 아까 저게 그 홋카이도 밑에 네. 거기에 그 프로테리 하는 걸 네. 저도 내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네. 그걸 배웠거든요. 네. 제가 이과계통이고 화학과 물리를 갖다 참 좋아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라늄과 프로토늄이라고 하죠. 알아야 병력기가 뭔지라고 자세히 몰라도 알거든요. 네. 근데 그게 병류가 된다든지 지금도 후쿠시마도 마찬가지로 병류가 된다 그러면 어차 피해보는 건 일본 놈들이에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저게 이 해류가 저게 미국으로 돌아가지고 하여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올라옵니다. 이제 저게 우리 집사람입니다. 이게 내가 근데 아주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이 돌아오기 때문에 먼저 피해 보는 것은 미국이고. 일본이고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태평양 연안국가고 이렇거든요. 그저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삼치입니다. 삼치. 그 삼치 지름거리요. 그런데 왜 그게 대해서는 안 하고 우리만 자꾸 나서느냐. 이게 참 의문스러워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시간이 짧은 관계로 이제 넘어가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이 48년부터 그러니까 2차 대전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 이후 3년 뒤부터 48년에서 한 20년간 그 마샬 군도라는 이제 비키니 섬이 있어요. 거기서 핵 실험을 한 수십 회를 했어요. 그리고 그 수소폭탄 실험도 1회를 하고, 근데 그 섬의 3분의 1 가량이 완전히 생태 절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더 이상 생물이 살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사람을 살지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핵 실험을 했어. 그 폴리네시아에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기밀로 돼 있다가 특히 프랑스는 그 그린피스 그 회원 중에 사진 작가가 있었는데 배를 폭파시켜가지고 그 배 폭파로 그 사진 작가가 죽기도 했는데요. 그게 프랑스 해군 당국이 그린피스의 고발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폭발을 시킨 거였어요. 근데 그게 서류가 기밀 해제된 것이 그 사고 이후에 한 20년 뒤에 알려져가지고 그게 국가 그 폭력이었다라는 게 이제 알려져서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렇듯이 최근에 그 BBC에서 어떤 기자가 얘기했어요. 만약에
후쿠시마 방류로 이 수산물을 중국처럼 못 먹는다라고 주장하려면 전 세계 시민은 수산물 먹지 마. 모든 수산물은 다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역시 핵 재래 처리 시설을 갖고 있고 저 로카쇼무라 가동 전에는 프랑스에 위탁해서 재처리 가공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보관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BBC 기자가 하는 얘기는 프랑스도 하는데 대서양이 오염돼 있는데 왜 거기서는 그런 얘기 안 나와 이런 식인데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핵 방류라는 건 정상 가동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냉각수가 아니에요. 그 적어도 거기서는 정상 가동이 된 것이고 물론 아오모리도 정상 가동 될 것이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핵 파시즘이라고 한 게 뭐 때문에 얘기했겠어요? 핵 국가들이 서로 쉬쉬하면서 그러니까 핵 원전이 고장나서 반핵 정서가 전 세계 시민을 인식하게끔 깨게끔 하는 것도 위험하다. 피해자한테 혐오를 붙이고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 전체주의 파시즘이 하는 방식인 것처럼 그래서 핵파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강경한 용어를 붙이는 게 그러니까 핵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저 핵위기를 느끼지 못하게끔 그게 핵 발전을 위해서 나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리인 거죠. 미국이 바이든도 역시 군산 복합체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군산 복합체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현실 정치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배 세력도 역시 군산 복합체 중에 핵경쟁 하는 것이 제일 많이 이익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다 인질이 돼가지고 쉬쉬하는 것이죠. 전 세계 시민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툰베리 그 소녀만 환경운동 하는 게 아니라 다 각성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툰베리는 어쩌면 하늘에서 계시바다에서 내려보낸 천사 같은 거예요.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극단적인 환경주의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태 안전을 일깨우기 위해서 천사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정도의 지성과 정보를 우리 가지고 있는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산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그런 생각인 거죠. 네. 한 가지는 왜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이를 총장에서 사퇴 안 시키고 그냥 나라 이 꼬라지를 만들었습니까? 그 세 가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거의 1시간짜리 같은데. 마지막에 그 질문은 오연호 묻고 추미애 말하다 답하다를 봐주시면 많이 해소가 되실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뭐였죠? 두 가지가 출마.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저도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리는 서로 뭐 하는 관계죠? 의지하는 관계. 아까 서은수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서로 의지하는 관계. 저는 여러분 믿고 또 여러분은 또 저를 믿어주시고 네, 서로 함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었죠? 질문이 세 가지였는데 윤석열을 어떻게 하면 빨리 끌어내릴까요? 지난번에 그 법사위 양도를 민주당이 가장 실수한 거예요. 당연히 법사위는 그 사법개혁과 조건으로 그렇게 양도하겠다 후퇴를 했던 것 같은데 사법개혁을 어떻게 합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 돼버렸으니까 저그만큼 사법 후퇴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알 수도 없지만 왜 법사위를 양도를 했는지 그러니까 탄핵
소추 대리인은 법사위원장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이 나서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탄핵 발의만 하면 안 되느냐인데, 탄핵 발의를 하고 본회의에 올리면 72시간 내에 투표를 해야 돼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냥 탄핵 발의만으로 그러면 국민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사람들은 많이 분노를 하잖아요. 저는 그냥 분노는 또 시간이 지나면 체념이 돼요. 또 좌절이 돼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상태가 좌절이거든요. 민주당이 스스로 이만 됐다라고 자기 만족을 하고 민생으로 등을 돌려버리고 하는 통에 많은 분들의 가슴에 분노를 일으켰지만 또한 좌절감을 만든 거예요. 그 좌절감의 결과는 냉담이에요. 팔짱 끼고 안 쳐다보는 것. 뭐 힘 줘도 안 하대. 또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빨리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럼 그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탄핵으로 가는 걸까? 어차피 법사위 양도해가지고 한 번만 더 따지고 물으면 뻔히 법사위 양도해서 못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민주당이 꺼낸다고 해서 믿어줄 사람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피켓 들고 서 계시지 말고 우리가 법률적으로 연구를 좀 해서, 제가 아까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책임을 추구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국민의 생태,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이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또 보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그 권리를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괴담이라고 하고 무슨 존중을 안 해줬어요. 그리고 보호도 안 해주는 거죠. 보호라는 건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보호를 얘기하는 거, 어민에 대한 예산을 수립한다든지 또는 예방을 해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죠. 급식 먹어라 오히려 위해를 야기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시켜야 돼. 쉬운 말로. 그러면 시민들이 반응을 하는 거죠. 민주당이 할 일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분노심을 그냥 욕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서화해서 이해를 구하고 서명을 해서 소송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시민운동을 같이 함으로써 민주당이 그 백업을 자꾸 해주는 거죠. 전면에 나설 것. 물론 전면이라는 건 우리끼리의 전면인 것이지, 그 시민적 분노가 참여권 속에서 투영이 돼서 법적 절차로 발전되도록 하는 그런 백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커지면 총선도 가만히 있고 총선 이후에 법사위를 찾고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네.